500cc가 500원, 1000cc는 1000원. 금리 문제도 사실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문제도 조금 있을 네. 예. 이번에 이렇게 물가가 오른 그 발단은 네. 더 이상 오르지 마! 물가는 떨어졌어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고 임금도 떨어지고 이제는 소비도 줄고 우리나라는 잽도 안 됩니다. (1999년) 세기말 짜장면의 가격은 2,500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5년이 지난 지금 짜장면의 평균 가격은 7,000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짜장면이 싫다고 하실까요? 우리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인 물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실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진짜 그때 그 시절 짜장면은 얼마였나요? 한 2,000원, 2,500원 하지 않았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짜장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이건 기억이 납니다. 떡볶이가 1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100원이요? 100원. 컵에다 이렇게 주는 게 기억이 나고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500cc가 500원. 500cc가 500원이요? 그래서 우와. 500cc는 500원, 1000cc는 10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우와, 진짜 그거에 비하면 지금 물가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된 거네요. 헉, 그러네요. 평소에 그럼 점심을 좀 어떻게 드시나요? 여의도 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균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힘드시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요즘에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런 MZ세대들이 그래서 한동안 뭐 도시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붐도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됐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물가가 굉장히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이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임금이 더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느낀다. 그런 부분이 요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밥값도 오르고 술값도 오르고 옷값도 오르고 저는 화장품 비용도 다 올라갔는데 아니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전 세계가 물가가 오르고 있고 물가 때문에 다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TV 보면은 연준에서 뭐 금리를 오르니 내리니, 뭐 미국 CPI가 어떠니, PC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지가 벌써 2년,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된 지. 이렇게 고물가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금리 문제도 사실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물가는 다 복합적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우리가 팬데믹을 꽤 오랜 동안 겪었습니다. 그 팬데믹을 겪는 동안 사람들이 이동을 못했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물건이 조달이 돼야지, 수요에 맞게 공급이 돼야지만 물가가 이 균형을 맞출 텐데,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급 사이드의 물가 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자재 가격이나 상품 가격이 막 올랐어요. 이게 첫 번째 발달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쓰면, 수요가 많으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팬데믹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팬데믹이 걸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국가가 통화를 발행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개인들한테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특히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넣어준 그렇죠. 겁니다. 한창 또 이 복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 돈을 그거 이제 코로나 구호 자금이라고 표현을 했죠. 돈이 많아지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가는 또 오르는 거예요. 공급도 줄었죠. 근데 쓸 돈은 많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올라갔고, 미국의 CPI 기준으로 하면 개인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무려 9%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물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사회 구조가. 그래서 이 물가를 낮추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도 그렇고 경기 측면도 그렇고 투어 가치 측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이번에 이렇게 물가가 오른 그 발단은 팬데믹이었다. 팬데믹의 부작용으로 우리가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지만 뭐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율 문제도 있지만 팬데믹이 지금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근데 이사님 조금 일차원적인 질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가가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면 나라에서 더 이상 오르지 마 하고 좀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조금 잡히지 않을까요?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덥죠. 맞아요. 이렇게 덥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더운 것보다도 가을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확을 막 해야 되는데 태풍 와가지고 피해 있고 그러잖아요. 수요 공급을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조절들은 국가에서 합니다. 사과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면 뭐 비축한 사과를 풀든지 이런 것들을 하긴 합니다. 그 공급이나 수요를 조절하는 부분은 국가가 하긴 하는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시장은 이제 소위 그 자유 경쟁 시장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을 규제하는 경우에 그 효중이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을 가만히 보면 요즘에 뭐 채무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저가 공세하지 않습니까? 왜냐? 중국은 이 대단위의 공장의 그 저가의 임금으로 저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공세를 막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싸게 물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게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돈은 100만 원 정도는 택스를 붙이지 않았는데 거기에 환율을 보관세를 지금 붙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 저가 공세가 계속 나오니까 자국의 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에 왜 이런 대답을 하냐면 그런 정책을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 어느 한쪽에선 그것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 자율 경쟁에 맞추면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 그것은 국가가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 정책을 하면 굉장히 어렵다. 나중에 후유증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 정부가 금리를 같이 이제 인상해야 하는 건지 인하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좀 시행을 해야 되나요? 지금 미국도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금리를 올렸죠. 금리를 올렸죠. 왜냐하면 물가라는 거는 아까 통화 가치 말씀드렸잖아요. 특정한 제품이 상품이 있는데 통화가 훨씬 많아지면은 더 많은 돈을 내고서 그걸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화를 시장에서 축소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통화를 축소하는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은 무려 5.25에서 5.5%예요. 어마어마한 물가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7%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잽도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금리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용카드 이자가 20%. 혈기 씨는 쓰겠어요? 그거? 20%요? 예.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5.5%예요. 어머. 기준금리가. 안 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가 올해 내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간에 물가를 낮추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즉 소비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없으니 소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미국의 정책은 지금 어떤 정책을 쓰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기를 바라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경기가 둔화돼서 고용도 둔화되고 임금도 줄어들고 소비 패턴도 줄어들고 사람들의 씀씀이도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어야지만 이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님, 저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크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뭔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떨까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머징에서도 최선두에 있고 선진국의 경제에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 세계에 반도체면 반도체, 아니면 엔터면 엔터, 음식료면 음식료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세계 탑 티어에 있는 국가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걱정해요. 한국민들이 우리나라 제일 걱정을 해요. 해외에서는 이 정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비교해 주셨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저성장, 성장이 없고 금리도 그냥 안 움직이고 저금리, 소비도 없고 그냥 침체된 상태 속에서 일본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잘 보세요. 만약에 거꾸로 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돼서 물가는 떨어졌어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고 임금도 떨어지고 이제는 소비도 줄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일본처럼 되는 거거든요.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아, 그렇군요. 이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건 베네수엘라와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는 다양한 경제, 이제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폭락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으나 다만 이제 경기가 침체돼서 이제까지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앞으로 우리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얘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쇼미더머니 1화는요, 물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알차게 나눠봤습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볼 수 있어서 더욱더 좋았는데요. 이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늘 딱딱하게 주식하시는 분들 얘기하고 은행, 보험 직원들 대상으로 경제 얘기 막 하다가 이렇게 편하게 질문 주시니까 저도 너무 편했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